많은 두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두뇌가 너무너무 신비한 양자역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뇌과학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얘기들도 학교 다니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될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운영체계로서 두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눈만 뜨면 보고 있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이것을 눈과 귀로 접속하는 세계. 메타버스라는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하는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죠. 그런데 눈과 귀로만 접속하는 세계가 있어요. 디지털 세계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죠.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세계라는 의미에서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아니,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두뇌가 바뀌어?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만 해도 뇌 크기가 30%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줬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은 없잖아요. 뭘 작아지게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력, 판단력, 주의력, 통제력,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 이런 인간의 두뇌 기능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능이 발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정도? 30%. 그러니까 두뇌 발달이라는 것은 머리 커지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두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두뇌예요. 보통 우리는 두뇌하면 좌뇌, 우뇌 패러다임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좌뇌, 우뇌 이론들은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혈액형 성격 이야기 같은 대중심리학이에요. 근거가 전혀 없는. 좌뇌는 뭐하고 우뇌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과학적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A형 성격 어떻고 B형 성격 어떻고, 이거 들으면 그럴듯하고 재미있지만 사실이 과학이 아닌 것처럼 좌뇌, 우뇌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 두뇌는 이렇게 나눕니다. 1번. 자, 맨 밑에 주황색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멀리 보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요 아래쪽 부분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 뇌, 간과 손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간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줄기간자예요, 줄기. 그러니까 뇌 중에, 우리 뇌 하면은 주름만 생각했지만, 이 기둥처럼 생긴 저 뇌가 되게 중요한 뇌예요. 왜냐면 저기는 생명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호흡, 심장박동,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주로 뱃속에서 다 만들어져서 태어나야 인간구실을 하니까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3년까지는 주로 저 1층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물고 빨고 기고 걷고 이런 거죠? 그게 다 어느 뇌가 담당하는 곳이라고요? 저 1층 뇌가 하는 곳이에요. 그다음 3살이 되면 두 번째 뇌가 만들어집니다. 회색 부분이에요. 이 회색 부분을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변연계 이렇게 돼 있죠. 이 변은 변두리 할 때 그 변자예요. 연은 이어져 있다 할 때 그 연자예요. 그러니까 변연은 우리말로 하면 둘레길이라는 뜻이에요. 변연, 둘레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뇌에도 둘레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회색. 뭐처럼 생겼어요? 보니까 딱 둘레길이죠. 우리 두뇌에 둘레길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 뇌예요. 뭐가 만들어진대요? 감정, 정서, 기억, 욕구, 동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3살부터 13살 사이에는 주로 이 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뇌가 잘 안 만들어지면 어른 돼서도 애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인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성인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허우대는 어른인데 하는 짓은 애 같다. 이게 성인아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애 같다가 뭐예요? 저 변연계예요. 저게 초등학교, 중학교 요 시기에 잘 건강하게 발달이 됐어야 되는데, 저기가 문제가 돼서 발달이 안 일어나서 13살에 머물러 있고 15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여러분 남편이 어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애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애 같은 짓을.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변형계가 15살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애 같은 짓을 한다고 핀잔을 준다고 해결되질 않고요. 전 애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우쭈쭈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의 감정과 욕구와 정서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걸 하셔야 돼. 왜? 저건 사실 13살 때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저거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질 못한 거예요. 영양분을 못 먹어서.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자꾸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불평을 하면 야 그냥 큰아들 하나 더 킨다고 생각해. 큰아들. 아들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그 얘기가 뇌과학적으로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걸 잘 해줘서 우쭈쭈 해줘서 저 변형계가 자라야 노년에 좀 편합니다. 지금 구박해봤자요. 노년엔 더 애가 터지는데 그때는 몸도 애가 터지고 저 2층도 애가 터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건 뭐 13살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3살, 10살 사이가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고 그 시기에 잘 못했으면 우리 아이가 15살이든 18살이든 20살이든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25살이야. 근데 저 시기에 저걸 잘 못 채워줬으면 우리 아이의 정서 나이는 몇 살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13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셔야 돼요. 부모의 아이덴티티는요, 우리 아이가 3살, 13살 사이에 저 정서와 감정과 욕구와 동기와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고 표현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는 게 부모의 일인 거예요. 이걸 스킵하고 넘어가면요, 평생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지금 모르고 무시하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부모는 뭘 봐야 되냐면 아이의 얼굴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현명한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스캔하는 능력을 확실히 키우셔야 됩니다. 얼굴 스캔을 하셔야 돼요. 얼굴은 뭐죠? 얼굴은 얼꼴에서 온 말이에요. 얼꼴. 이게 얼꼴이 얼굴로 변형이 돼서 얼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얼꼴이란 말이에요. 얼은 뭐죠? 우리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몸이라고 불렀어요. 몸.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지만 어디로 표현이 된다? 안면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의 꼴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변형계입니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을 때 얼굴부터 쫙 스캔하셔야 돼, 항상. 우리 아이가 찡그리고 있는지, 밝게 웃고 있는지, 얼굴이 어두운지, 걱정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스캔해서 그 문제에 부모가 반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저 변형계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남들을 어떤 애들을 보면 애들 어디를 보면서 쟤는 진짜 잘 자랐네? 저 친구는 정말 멋있게 자랐네? 부러운 사람 있다면 그건 100% 부모가 저 감정과 정서와 여기에 관심 갖고 아이를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서울대학원 갔는데 하는 짓이 좀 이상하고 좀 변태 같은 짓을 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뭐 좀 이상하 그러면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저 부분을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저걸 하라고 부모가 된 거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 두 번째 뇌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도 예외 없이 하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자기 사명인지 착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엄마들이 빼먹지 않고 하여간 잊지도 않아. 매일 해. 꼭 하는 말. 이게 뭔지 아세요? 숙제 다 했니? 오늘 숙제 없니? 숙제 다 한 거야? 과제 다 했어? 이 숙제 검사하는 일.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숙제 검사는 숙제 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숙제 검사하지 않아도
숙제 내신 선생님은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확인을 안 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안 해도 되는 숙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미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미션을 엉뚱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일을 집에서 인터셉터가 뺏어다가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랑 맨날 싸우고 있고 저 가운데 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적을 보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을 보는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적을 보는 엄마가 되면 그 아이의 얼굴에 피로를 채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적을 안 봐도 여러분 자녀의 공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학원 선생님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을 유기하면 우리 아이는요. 저 가운데 뇌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생님은 그런 거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사라고 여러분이 교사라고 해도 교실에 한 25명, 30명, 40명씩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의 개개인의 감정과 정서와 욕구와 지금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선생님이 어떻게 슈퍼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부모밖에 알 수 없고 부모밖에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미션은 얼굴을 살피고 항상 우리 아이의 얼굴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꽃피는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깐나라기 태어났을 때 어때요? 항상 웃고 있고요. 항상 정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잖아요. 애기들 얼굴 보면. 그죠? 애기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나 인상 쓰는 어른들 보셨어요? 그 상태가 오늘 10살이든 15살이든 20살이든 여러분 자녀 얼굴 상태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거 하라고 부모 자리 주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계속 줘야 돼요. 100점을 맞아오면 엄마 표정이 정말 천국이야. 100점을 맞아오면. 근데 70점을 맞아오면 세상 꺼지는 것 같은 표정과 한숨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뭘 느낄까요? 우리 엄마는 나의 조건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건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아이가 돼요.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묶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웰컴하고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긍정적 가치를 봐주는 엄마가 있다면요. 이 아이는요. 어디서도 당당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가치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나의 존재 가치를 성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공부, 시험, 성적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적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열등감 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집단이 서울대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습니다. 저는 한영외고에서 교사를 했었어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1993년, 92년, 91년 이때니까 무슨 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전국에 외고가 3개밖에 없을 때 전국에 3개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외고가. 그때 제가 한영외고에서 교사를 했는데요. 정말 다 기고 나는 애들이에요. 성적은. 근데 다 열등감에 쩔어 있었어요. 애들이요. 제가 교사로서 정말 부모가 해야 될 그 열등감 쩌는 애들 열등감 회복시키는 일이 제 미션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엄마가 성적, 시험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이 가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너무나 좁게 우리 아이를 성적 공부 시험 가지고 존재 증명, 가치 증명을 하려고 엄마가 애를 쓰기 시작하면요. 저 가운데 뇌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 두 번째 뇌는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 가지고 건강하게 세팅이 되는 뇌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뇌는 대뇌 피질, 노란색 부분입니다. 자, 껍데기에 있다 그래서 피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언어, 사고력, 도덕성, 절제력, 창의력, 이건 이제 인간의 뇌. 주로 13세 이후부터 발달이 시작돼서 20대까지 발달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13살, 15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눈앞에서 미친 짓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3살, 15살이라면 이제 어느 뇌는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죠. 만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생애 주기가 아닙니다. 갱년기는 생애 주기예요. 그러나 사춘기는 생애 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여러분, 사춘기라는 단어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게 1928년입니다. 1928년 전에는요, 사춘기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헌 중에, 구한말 문헌 중에 우리 위인전을 읽다 보면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격렬하고 심히 고생했다 이런 글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요, 사춘기가 아예 없었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13살, 17살 되면서 사춘기 때문에 힘들었더라 이런 거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분리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분리되면서 생긴 질병입니다. 사춘기는 생애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애주기의 질병이 왜 들어왔어요? 가운데 뇌가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바쁨과 부모의 어떤 형편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저 변형계 영역의 정서, 감정 이런 거 처리하는 방식들이 왜곡되게 저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형태로 아이들이 그 왜곡된 질병이 표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사춘기를.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요, 3살, 13살 사이에 내 양육의 태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저게 잘못이든 어떤 우리 아이가 13살, 15살이 됐다는 얘기는 변형계는 어쨌든 분출하는 거죠. 마치 화산처럼. 근데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해야 되겠죠. 사고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 도덕성, 절제하고 이런 영역의 세 번째 뇌는 완성돼 있어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13살, 15살이면.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 가운데 뇌와 세 번째 뇌가 충돌한다면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뇌가 이기죠. 세 번째 뇌는 아직 병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이제 나이가, 여러분 나이를 봤을 때는 세 번째 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참아야 돼요? 애가 참아야 돼요? 아니, 뇌로 봤을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랑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형이 만들어져 있고 아이는 그걸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조카들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속썩이고 부모 힘들게 했던 아이들도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나면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이 뇌 안에? 저 3층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3층이 발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저런 뇌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여정. 이게 부모의 자리예요. 그 같이 붙어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뭐 속상해 하면서 싸우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친자 있죠? 친구할 때 그 친자가 한자로 어떻게 돼요?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친, 가친, 부친, 모친 할 때 그 친자 있죠?
왜 아빠, 엄마 옆에다 친자를 붙여놨는지 아십니까? 친자가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는 어떻게 서 있어? 항상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항상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름이 끼나 해가 맑으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나무처럼 서서 바라보는 존재. 이게 친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어낸 지혜를 보면요. 놀라워요. 이게 친자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 세 번째 내가 충분히 자라서 자기 이 감정과 정서와 이 욕구와 본능들을 잘 통제해 나갈 때까지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어떻게 주는 존재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 저는 이제 우리 아이도 25 됐는데 한 25년 지나니까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아이 편에서 기다려주는 거. 저는 저라고 잘 됐겠어요? 똑같은 여러 전화율 똑같은데. 그런데 그런 과정이 부모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핵심은 뭐예요? 두뇌가 발달된다는 것은 머리가 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1층, 2층, 3층에 여러 두뇌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뇌 발달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